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공공재개발 사업. 어제는 동대문구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사업 설명회를 열었는데 조합 측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했다고 합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적어도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 부분인 사업성 그리고 아파트 가치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몇 번을 해도 반응은 크게 다르진 않겠죠. 8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발생은 85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DMC 랜드마크 개발 재추진을 밝혔지만 주민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을 위한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관수 전 강남구 의장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한 달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경로당,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질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에서 103명, 수도권에서만 7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사흘간의 연휴를 앞둔 터라 더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최근 롯데리아를 비롯해서 전통시장 등 이 수도권에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둔 터라 더 우려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구 남대문 시장에 이어서 어제 오후 동대문 시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대문 패션타운 통일상가에서 상인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네. 600여 개의 점포가 입주한 상가가 임시 폐쇄됐고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남대문 시장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추가 확진자 소식은 없습니다. 롯데리아 종사자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어제까지 최소 11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근무한 점포에서 추가 확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군자점이나 종각역점 등에 방문한 고객 중 증상이 있으면 즉각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교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경기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에서도 밤사이 11명이 추가되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 확산을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보다 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산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무증상의 조용한 전파가 상당 기간 진행됐을 거라는 판단에 섭니다. 당국은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도 짚고 가보죠. 100명을 넘어섰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03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지역 발생은 85명으로 어제 4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3월 31일 이후 최다 기록치입니다. 서울에서 31명, 경기에서 38명, 인천에서 3명 등 수도권에서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인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DMC 랜드마크 개발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했던 사업에 다시 동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주민들의 민심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DMC 랜드마크 건설 사업을 재추진합니다. 지난 12일 주택 공급 관련 보도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화한 겁니다. 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를 주택 공급 물량 2,000호를 포함한 복합 비즈니스 센터로 개발한다는 계획. 관련 TF를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10년을 넘게 표류했던 DMC 랜드마크 사업에 새로운 불씨는 켜졌지만 민심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급조된 계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없는 재추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빈 땅으로 방치된 게 무려 16년. 해당 부지를 일부 주택 공급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순식간에 랜드마크 재가동 계획이 세워졌다는 입장입니다. 갑자기 그냥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상암동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에요, 지금. 자기네들 생각대로 그냥 펼쳐놓고 나서 그거를 아무 의논과 공청회 이런 거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성난 상암동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각종 규제와 사업성 때문에 사업이 좌초된 게 이미 수차례. 이번 역시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들쭉날쭉한 규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나 사업자들이 그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는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자기네 원한 대로 다 자기네 마음대로 다 규제를 바꾸고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편 상암동 주민들은 DMC 랜드마크 부지의 경우 당초 원안대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무엇보다 계획에 앞서 교통과 교육 등 각종 인프라를 어떻게 할지 그 대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지난달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강남구의회 전임 의장인 이관수 의원의 사건이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 사이 의장단 선거 파행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강남구의회는 한 달이 넘도록 윤리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2시 40분경 주차를 하다 차량 4대를 파손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관수 전 의장을 조사해온 경찰이 최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입니다. 그 사이 강남구 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이 전 의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개최 문제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 지난 12일 운영위원회 부의장을 선임하는 첫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안건으로는 안 올라갔습니다. 원포인트 임시 열어가지고 윤리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첫째는 조례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좀 하고 하자. 당시 회의에는 7명의 의원이 참석했는데 이 전 의장과 같은 당 소속이던 4명의 의원이 윤리위 논의를 미루는데 동의했다는 겁니다. 개최 시기와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이 전 의장에 대한 윤리위 구성 문제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사례도 보고 그건 뭐 당연히 열어야 된다는 건 뭐 당위성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시간을 뭐 9월 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윤리위 구성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후반기 강남구 의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확산될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서울시가 내일 집회를 신고한 26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만일 이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광복절날 서울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총 26곳입니다. 집회는 서울의 집회 금지 장소 안 밖에 17건씩 신고됐습니다. 34건 중 8건은 중복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집회 금지 장소는 광화문 광장 등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한 겁니다. 집회 금지 장소 밖에 신고된 집회 예정 지역은 서초와 강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집회의 전체 규모는 2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집회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여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예정인 해당 단체 집행부 측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 취소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집회를 신고한 단체의 상당수가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광복절날 집회를 신고한 전 단체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집회가 가행되면 현장 체증을 통해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요즘 코로나19에 가려져 있지만 미세먼지 등 유해 공기로 인한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서대문구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는 민간시설에도 공기질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쉴 새 없이 가동되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등으로 환기가 어려운 날들이 많아지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 경우 자치구 조례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라도 예산 지원이 힘들었던 상황. 또 한때 라돈 침대 논란으로 라돈 측정기 대여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당시에도 관련 조례가 없어 장비 대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이제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서 민간시설 또는 공공이용시설 또는 뭐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다용도로 이렇게 여러 크게 이제 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이 모이는 민간시설에는 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 또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라돈 측정기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방침입니다. 라돈이 이제 많이 이제 측정돼 가지고 국민들이 라돈 측정기를 많이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이 그렇게 대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실내 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등 공공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량 물품 구입이 활발해 비닐봉지 사용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 성북구에서 열렸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한 해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약 60억 장.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달리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 대상에선 빠져 있습니다. 이런 빈틈을 메꾸기 위해 성북구 새마을 분여회와 새마을 금고가 함께 전통시장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장바구니를 제공해 줍니다. 더불어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봉지 쓰시지 말고 비닐을 사용하셔야 예. 감사합니다. 나눠준 장바구니는 모두 3,500여 개. 어느새 손님들 손엔 비닐봉지가 아닌 장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도남시장, 기름시장, 또 장이시장, 습관시장 이렇게 골고루 다 돌고 있습니다. 비닐을 줄이고 우리가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공해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인들도 캠페인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20만 원가량 들던 일회용 봉지 값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장바구니를 가지고 나오시면 좋은데 모든 비닐류가 다시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단 말이에요. 고객도 장바구니를 가지고 나오시는 캠페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 새마을 분여회가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올해로 벌써 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요즘 심리 방역을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전시회로 명화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수염 긴 사람의 얼굴, 거꾸로 뒤집어 보니 바구니에 채소가 가득 담긴 그림으로 바뀝니다. 아슬아슬 낭떠러지 위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바닥에 그려진 작품을 통해 착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칸딘스키가 활용했던 점과 선, 면의 기본 요소가 우주 공간에서 표현된다는 상상을 전제로 한 3D 디지털 아트도 체험해봅니다. 어릴 때 그 동화책이나 TV에서만 봤던 거를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거기에 과학까지 접목돼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명화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모나리자의 미소를 직접 바꿔볼 수도 있고 명화 퍼즐 맞추기 등 원근법과 전묘법, 착시를 비롯한 9가지 주제로 60여 점의 작품 속에서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 옛날 과학과 예술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명화 속 과학체험전은 명화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의 원리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입니다. 한편 중랑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막바지 장마가 이어진 뒤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해 각 자치구들은 무더위 쉼터를 준비 중인데 성북구 무더위 쉼터 준비 상황을 이승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약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두드러져 작년보다 더 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성북구가 무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체육관에 준비된 야간 무더위 쉼터. 5인이 들어갈 수 있는 캠핑용 텐트 16동이 3m의 간격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불과 베개는 물론 샤워실까지 준비됐습니다. 또한 건강 프로그램과 간단한 놀거리를 제공해 열대야에 지친 주민들의 피로를 풀어줄 예정입니다. 안면 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도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서 손 세정제라든가 마스크도 준비해가지고 좀 착용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 코로나랑 관련된 생활 수칙들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도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등 기존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고 관내 모든 지점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됩니다. 성북구민 45만의 반 이상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분이 폐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그런 부분에 우리도 전 23개 점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역에 여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마을 곳곳에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동사무소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공원 등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 16개소와 관내 복지시설 10곳에서도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무더위 쉼터는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최근 부가현 1회 1구역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부가현 1구역 개발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다 지을 동안 단절된 도로 공사는 시작조차 못해 이를 두고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의선 철도로 단절된 부가현 1회 1구역과 1회 2구역. 5년 전 1회 2구역이 완공됐고 최근 1회 1구역이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절된 두 아파트를 잇는 과선교 공사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 과선교를 통과해 아현역과 인근 초등학교를 오가야 했던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게 초중고등학교가 다 인접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일반 분양을 받았거든요. 지금 통학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죠. 이렇게 지금 과선교가 완공이 안 되니까 위로 두산 아파트 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는 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것. 일부 주민들이 과선교 대신 1회 2구역 단지 내 통행로를 지름길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단지 내 시설물 훼손 등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 결국 부가현 1회 2구역 입주민들은 단지 내 무분별한 통행이 계속되자 통행로를 막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유지 통행을 막겠다는 주민들과 과선교를 대신할 아이들의 통학로가 막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선교 공사로 인도가 사라졌고 급경사까지 생기면서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과선교 공사가 끝났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중고등학생들 통학로까지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어느 단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지와 단지 간의 어떤 협의 문제도 지금 걸려 있고, 과선교를 만들기 위한 단차, 그러니까 경사도 문제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이 모든 불편함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는 9월 중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지난 12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랑아트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류경계 중랑구청장과 문화계 인사, 구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기념사, 축사,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은 88 올림픽 개회식 연출가였던 표재순 씨가 맡았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지친 택배기사들의 28년 만에 첫 휴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도 급증했다고 하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이제서야 누립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코로나 덕분이라 해야 할지 씁쓸한 현실은 매 한 가지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코로나가 없던 시절이 그립다는 건 아무도 부인하진 못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